자, 김경태님, 최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적용 트렌드 어떤가요? 인텔부터?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네. 네. 지금 뭐 국내 기업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대기업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보이스 레코니션 해가지고 이제 음성을 갖다가 인지하는 영역,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레코니션 쪽은 포털 쪽에서 보통 이제 웹상에서 있는 이미지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이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막 얘기 나오잖아요. 자동차 회사, 뭐 구찌 그런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어요. 기술이나 프레임워크라는 것들 다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적용할지는 계속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메모리 인 더 미들이라고 했죠. 넥스트, 거기에. 네네네. 거기에 그 기술의 핵심을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더 넥스트가 아니고요. 더 머신의 기본. 머신의 기본. 기술의 핵심이고요. 그 메모리를 모든 그 클러스터의 메모리를 한 군데 중간에서 동그랗게 두고 이걸 갖다가 프로세싱들이 감싸서 이 메모리에 있는 업무를 갖다가 프로세서들이 나눠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뭐 클러스터가 뭐 CPU 메모리 해가지고 이게 클러스터를 묶는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중심의 메모리 매스를 프로세서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잎 하나가 다 프로세서를 해서 딱 붙어가지고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HP가 인공지능 컴퓨터 솔루션 이름이 코어GX인데 그것이 IBM 왓슨이나 구글의 딥러닝 같은 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개념인 건지. 지금 코그 X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툴킷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내놓으면 그 툴킷 중에 하나고요. 그게 일종의 이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아마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그거를 이제 오픈CL로 이제 그 프레임워크로 컴파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픈CL을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상수님, 시스템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운영 생태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를 위한 활동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뭐 보통 에코시스템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하드웨어를 좋게 만들고 시스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HP도 마찬가지지만 인텔도 마찬가지로 특정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장비를 보내준다고 써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소프트웨어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최적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기술 인력들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동해가지고 뭐 도움을 드린다거나 멍게도 도와드린다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넓혀가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섭님께서요. 제온파의 정체가 제너럴 퍼포스 GPU와 무엇이 다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비디아의 주장은 성능 비교에 이의를 제기하던데 속도 스케일링 측면에서 인텔 주장대로 인텔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던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요? 이거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린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게 GPGPU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GPGPU는 예전부터 이제 일반 그래픽 처리가 아닌 그걸 갖다가 실제로 어떤 연산이나 그런 걸 쓰기 위해서 GPGPU는 얘기 나왔는데 이게 현재의 머신러닝 AI와 이제 접목되면서 더 증폭이 됐습니다. 이제 제온파이도 사실은 이제 그와 비슷한 영역을 따라가고 있었고 비슷하게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이 발전하게 될 텐데요.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코 프로세서가 거의 비슷했지만 지금은 아예 호스트 CPU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부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좋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PU는 사실은 별도의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능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만 왈가왈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실제로 필요하시다면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장비를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2번에 대한 얘기는 인텔은 이게 잘못됐다. 엔비디아랑 나중에 나올 때는 엔비디아는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그 두 개를 다 OEM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온파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기존 컴퓨팅의 퍼포먼스를 얘기를 할 때는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GPU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수치는 인터넷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수치는
엔비디아가 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아까 어떤 분께서 잠깐 질문을 해주셨지만은 성능이 더 높다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그럼 어떻게 전력이랑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 어떤 게 더 성능이 높다. 전력 대비, 운영 대비가 더 높냐고 할 수 있겠냐.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지원 파일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해 주셨던 고객들은 이겁니다. 네. 시스템이 프로세서 하나만 가지고도 걔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두 개를 꼽고 GPU를 꼽아서 그 자체가 이제 뭐 전력이 뭐 1000W 이상, 1500W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200W 정도 성능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고 도입 비용도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TCO 상황에서의 도입이자 그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TCO 관점에서의 그리고 이 두 개 퍼포먼스는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툴킷에 따라서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의 뭐 아까 코그X라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GPU나 뭐 엔비디아냐 AMD냐 인텔하고 상관없이 컴파일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퍼포먼스가 더 잘 날 수 있는 거고 QDNN으로 컴파일을 잘하는 이제 툴킷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성능이 더 높겠죠. 허나 지금 앞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오픈ACC라든지 공통되어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쪽의 성능들에 대해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영 효율성 이나 도입 비용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생각해야 돼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인텔이 저는 조금 더 인텔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네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지금 한번. 네, 뭐. 네. 그 엔비디아 GPU 중에서 이제 지포스라는 게 있어요. PC용 GPU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도입비 성능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용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문영님, 자사에서는 산재된 장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분량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도 있으신지요? 이분들 정부장 아시는 분인가요? 정부장님 화면을 보니 더 반갑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문영웅님 아세요? 아마 S전자 네네네. 갤럭시 말고 여기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장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분량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지금 도입하시기 직전에 있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일단은 뭐 품질에 이 정보는 저희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그 어떤 장비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량을 제거하려고 있습니다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좀 힘든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분량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건들은 이미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량률을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게 두 가지가 있고 지금은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장비에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데이터 분량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IoT 영역까지 나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클로즈 루프 해가지고 분석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엣지라든지 문샷이라든지 오늘 발표하지 않은 이런 쪽까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상무님, 머신러닝 분야에서 GPU를 활용하는 것이 가용성 부분에서 우수한데요. 인텔5의 약진을 기대합니다. 질문은요, 현재까지 인텔과 HP는 그동안 협력이 잘 되어서 인텔 CPU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GPU를 탑재한 서버를 출시해왔는데요. 인텔에서 GPU 간 고성 통신 구조인 NVLink 얼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을 지원한 서버 계획이 2017년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인텔의 로드맵인지요? 일단은 NVLink 부분은 사실은 이제 GPU 쪽에서 먼저 나왔던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와 CPU 간의 그런 성능 차이를 갖다가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이제 NVLink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NVLink 얼라이언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이제 상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제 저기에 대해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자체에다가 각종 컴포넌트를 갖다가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쓰기 때문에 당장 NVLink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NVLink가 이제 성능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백지 기반의 옴니패스 같은 것들이 아예 칩에 이제 장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여러 개 노드들을 갖다가 그런 옴니패스 같은 백지 기반의 로우 레이턴시 인터코넥터를 이용해서 쓰시게 되면은 뭐 NVLink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댓글창에요. 이 두 분 게스트분의 이메일 어드레스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컨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휘조님, 제형 파일을 이용한 딥러닝 연구, 상용 레퍼런스나 벤치마크 결과가 있는지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 장표에다가 작게 좀 표현한 게 있었는데요. 레퍼런스 관련된 부분에서 URL을 하나 제가 소스로 적어놨습니다. 네. 이제 공개가 되실 텐데, 그거를 딱 찍어보시면은 관련된 문서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관련된 레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성능이 어떻게 올라갔냐, 그 다음에 어떤 컴플레인을 썼느냐가 다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근식님, 만약 HP의 HPC 제품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세 또는 그 레드OS로 구축 시에 어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번호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요? 이게 갑자기 잠깐 나갔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나요? 지금? 글쎄요. 예. 이게 사실은 약간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서 네. 특정 제품명의 말씀 해주시면 저는 좋은데 네네. 또 안 좋을 수 있어서 저희는 괜찮아요. 토크하이팅 괜찮아요. 네. 그런가요? 그러면은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텔하고 이제 얼라이언스가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러스터를 좀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덴시티 옵티마이즈 영역에서 60에서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설치나 지원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인텔하고의 COE도 맺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인텔 러스터하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뭐 CMU라든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관리 도구라든지 최적화되는 어떤 인사이트 솔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저희가 이제 인텔하고 좀 강력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제이미 정님께서, IoT 시장 공략에 대한 인텔의 전략은 어떤 건지. IoT 쪽은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머신은 딥네임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나왔던 그런 트렌드고요. 앞으로 네.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몰 디바이스 관점에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성능 칩을 갖다가 이제 IoT 쪽에다가 넣는 거는 사실 분석 쪽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네. 각종 단말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성능 칩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네. 소규모 칩, 아톰보다도 더 낮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작긴 하지만 사람 한 명 한 명의 쓰는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갖고 있고요. 그 CPU 관련된 거는 그 종류를 ark.intel.com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네. 수많은 그 인텔의 CPU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IoT에 특화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님, 캐시 모드, 플랫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를 변경 시 재부팅이 필요한지요? 용량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지요? 예, 재부팅, 부팅하지 않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저거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재부팅은 필요하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그 용량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막 하이브리드 모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맘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캐시를 쓸지 어떤 메모리 쓸지를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내가 소수점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딱 정해진 툴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봉규님, 제온 파일 이름만으로 보면 제온에 파이가 붙은 경우일 때, 파이는 패럴레스 인테그레이티드, IO, 하이 퍼포먼스의 결합인지, 파이에 부여된 특별한 약어가 의미가 있는지요? 저거는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질문들이 이제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 파이에 대해서 그냥 코드명을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임근식,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차이가 뭔지, 혹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머신러닝은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요. 특정 인더스트리의 그러니까 날리지, 도메인 날리지라는 걸 내가 갖고 있고, 기계한테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이거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어느 정도 알려준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그게 걔가 이제 알아먹고 그걸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딥러닝은 그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냥 너 이거 알아서 해봐 하고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의 딥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또 레이어별로 처리가 됩니다. 그 레이어가 되게 깊어지고 여러 개 레이어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딥이라는 얘기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일단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 HP의
빅데이터 요거보다는 아까 많은 분들이 좀 경쟁사에 대해서 뭐 될 뿐만 여러 가지 HP 쪽에서 그 HPC 경쟁사에서 HP만의 장점이 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여러 가지. 네네. 예. 아마 그 지금 지나갔었던 네네. 질문에 보면은 저번 주에서 일주일 전 델 EMC와 인텔에서 네네. 박상수님 질문인 거죠. 네. HP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나 솔루션이 네네. 있는지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HP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나 솔루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일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HPC를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그런 호환성이라든지 네. 혹은 관리 도구 이런 걸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과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슈퍼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뭐 인텔이라든지 레드햇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쪽에서 여쭤보면은 저희가 대충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업체에서 슈퍼컴용 제품을 많이 만들어냈다. 뭐 그리고 이런 걸 새로 출시했다. 우리 기술이 이루었다라고 한들 실제로 고객하고 접점을 가지고 가는 어떤 기술자분들,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쓰시고 있는 기술자분들이 고객이 원하시는 그런 스택을 못 받아들이면 일단은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HP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드와이드하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뭐 기상이냐, 뭐 지질이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카인드 오브 뭐 다른 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제조 쪽이라든지 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 다 3사 다 포함 외제차 3사 뭐 포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경호로 베이스한 솔루션 저희가 이제 뭐 인사이트 CMU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냐면은 HP가 우리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상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저희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 이건 좀 불편하셔가지고 개발해 놓은 것이 이제 커져가지고 7.2버전. 지금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폴로 시리즈 이런 것들도 저희가 HP가 계획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아니고 고객분들에서 이런 제품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일단은 프라이빗하게 만들었다가 그렇게 해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게 된 것들 이런 경험들로 인한 고객에 대한 서포트 이런 밑에 있는 난리지 베이스들 이런 것들이 DB들 이런 것들이 쌓인 것들이 H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뭐 벤더사들이 주요해서 뭐 새로이 제품 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그렇게 중시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고객분들도 다양해지시고요. 자, 홍승우님, 현재 HTC뿐만 아니라 쉬운 서버 업그레이드에서 AI, 빅데이터, 향후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커버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예전 레거시 환경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기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HP에서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요? 지금 HTC라고 하면은 모 회사가 생각이 나고요. 아마 HPC인 것 같습니다. 네네, HPC네. 그러니까 HPC에서 쉬운 서버 업그레이드서부터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AI하고 빅데이터 향후 서비스로 모습을 구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커버가 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대답을 드리면 AI용,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용 시스템하고 빅데이터용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IoT 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라인업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일단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해외 특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베이스로 보잉이라든지, 뭐, 제너럴 일렉트릭스, 롤스로이스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컨설팅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 메일로 이 대응 좀 자세한 대응을 요청을 좀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HTC가 사실은 테크니컬 컴퓨팅의 약자로 아마 얘기하신 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살짝 웃었긴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전범규님께서 제온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인텔의 소프트웨어 로드맵은 무엇인지요? 기존 GPU 활용 방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리빌드만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일단 제온파에는 이제 코어가 많습니다. 그 코어 자체의 성능은 기존 제온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대신에 이제 작은 애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렬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온파이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인스트레이션 셋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나온 건 다 들어가겠지만 지금 당장 나온 게 AVX 512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4비트를 갖다가 8회 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걸 제대로 쓰려면은 컴파일 하실 때
인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옵션을 써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높여서 쓸 수 있고 그런 걸 갖다 병렬해서 쓰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인텔의 소프트웨어 로드맵은 아까 뭐 컴파일러나 그런 거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가로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자면은 각종 프레임워크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뭐 카페니, 띠아노니, 뭐 토치니, 뭐 많이 유명한 구글의 텐서플로우니 그런 것들을 인텔에 옵티마이즈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한 그 최적화는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최적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임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뭐 텐스플로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에코 하더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제 협력 관계라든지 하는 거죠. 지원이 계속해서 호환성 호환성 지원기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지원해 갈 거고요. 인텔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성능 그러니까 제품을 열고 제대로 쓰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기수님 예전 알파고의 사례처럼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 분야에 맞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지 관심만 있다고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분석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죠. 데이터가 단순하게 얼마 정도 있다고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몸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한 뭔가 공부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할 게,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실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CRM이 막 뜨다가 갑자기 훅 줄어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막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을 것처럼 했다가도, 실제로 해보니까 특별히 쓸만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빅데이터도 살짝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내가 향후에 이걸 실제로 얼마나 잘 쓸 수 있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지를 해야지만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든가 하드웨어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진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병감님, 고객의 니즈가 나타나면 여기에 적합한 프로세서를 바로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세서 개발이 예전보다 쉬워져서 이런 것인지요? 예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공정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물리 법칙을 어긋나야 될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니즈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사실 현재 오늘 얘기하는 이런 주제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얘기도조차 되지 않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세서는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지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다음 김초님 HP가 애플식 업체와의 협력 관계 전략이 궁금합니다. 아, 예. 힐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협력 업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장점이 인력이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협력 방안은 두 가지가 저희가 공식화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SMB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SMB 어카운트나 SMB 저희가 같이 협업사 중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파트너 분들에게 다 공식적으로 계속 소개하는 거 매달 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HP 이름으로 저희가 출시하고 싶은 하드웨어의 HP 하드웨어와 가지고 계신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협업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업체 이름으로 판매하실 수 있는 OEM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동준님,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직관, 예측에 대한 로직의 신뢰성을 리포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로직의 가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인텔에서도 협업하고 있는 것인지요? 네, 상당히 이제 심오한 질문인데요. 네네네. 실제로 뭐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드렸고요. 그 로직의 신뢰성은 사실은 이제 그거 갖다 내가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그거를 제대로 받쳐주기 위한 기반 시설은 인프라는 이미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요거 갖다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실제 각 조직, 회사 그쪽에서의 영향력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직답을 하기는 좀 힘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임근수님, HP 하드웨어 솔루션을 구매하고 나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환경에서 운영체제의 최적화가 항상 필요할 텐데요.
HP로부터 HP 제품 구매해서 사용할 때 기술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가능하죠? 예, 그 HP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커스텀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HPC라든지 클러스터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SOW를 저희가 이제 좀 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고 그걸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네. 저희가 그냥 OS 최적화라든지 튜닝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대형 HPC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업무다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인피니밴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피니밴드가 정상적으로 이제 인터커넥트가 연결이 됐냐, 한 100여 대 정도다라고 한다면 한 2, 3천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박동환님, 인공지능의 경우 로봇이 인간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사물 인터넷의 경우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인간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사물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미래에는 사물 자체가 스스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둘 다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구분할 필요가. 글쎄요, 제가 이해하는 건 약간 다른데요. 사물 인터넷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혹은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끝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 끝단에서 갖고 온 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맞는 인사이트를 갖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머신러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서로 간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둘 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IoT는 정보를 게더링하는 게 약간 더 맞는 것 같고요. 그 뒤에 그걸 갖고 와서 뭔가를 갖다가 내가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AI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종합적으로, 그죠? 네. 지금으로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 박호환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IoT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커넥션에 더 중심을 두고 AI는 조금 더 분석에 네네. 중심을 두고 있는. 그래서 두 개를 약간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죠? 네. 네네. 예. 그런 이제 인프라. 윤대선님께서 코멘트 주셨어요. 소프트웨어를 오래 쓰는 이유는 오너가 소프트웨어를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일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운영자분들은 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 네. 안 하는데요. 예전에 그 윈도우즈 기반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영역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리눅스가 이제 저렴하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 감히 넘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네.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네, 네. 손에 맞았던 것 같다가 딴 데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뢰찾기 뿐이죠. 자, 박상수님. 인텔의 제어파이는 레이턴시 연산보다 스루풋 연산에 특화된 제품을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코어가 많기 때문에. 네. 자, 다음에 이혜경님께서 인테그레이티드 메모리를 활용하는 법을 사례별로 알릴 수 있는지요? 네, 아까 저희가 MCDRAM이라고 얘기하는 내부에 16기가 메모리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걸 이제 어떤 실수에 따라서 이제 모두 세 가지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보통 메모리를 갖다가 실제 캐시 레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속도를 쓰는 메모리 인텐시브 작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메모리처럼 쓸 수 있게 전환하거나 그 두 가지가 약간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중간적인 세팅을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워크로드를 좀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해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윤대선님께서 제조회사에서 제원 파일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어떤 게 있을까요? PLM, 3D CAD, SCM? 일단은 제원파이가 계속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스루풋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로우 레이턴시로 뭔가 빠르게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즉시성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진득하게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병렬화가 잘 돼 있고 벡터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코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실수형 영산을 쓸 수 있는 영역. 그런 부분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솔루션을 이제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혜경님, HPC 소프트 구성 요소에서 잡 스케줄러 부분이 타사 대비 특화된 기능이 뭔가 있는지요? 네, 제가 잡 스케줄러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잡 스케줄러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개발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OEM으로 그 회사 명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네. 제가 OEM으로 저희가 같이 출시하는 제품이 있고요. 예. 그 제품과 함께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유틸리티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연동해서 관리성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네. 제공해드릴 수 있는 어떤 소켓이라든지 공통 관리 도구를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커스텀 임플레멘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 네. UI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네. 더 손을 봐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 하셨으니까 설문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만도 반영했고요. 설문하신 분 모든 분들한테 오늘 스타벅스 기프티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종호님, 의료기관에 납품한 실전이나 적용 업무가 있는지요? 뭐 의료기관 바이오 분야라든지 뭐 이건 HPC 쪽 아닐까요? 뭐 그렇죠. 의료기관이면은 막 병원 쪽이 네. 일단 기본적인 것 같고,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나 바이오 쪽? 뭐 네, 그쪽,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이나 네네, 뭐 네. 제약 쪽이나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석 작업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제원 파일만 말씀드리자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해외의 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리서치 네. 센터지만 거기에 의료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규님, 인텔의 차세대 제원 프로세서 제품에서 통합 가속화 기술인 AVX 512를 통해 머신러닝을 위한 추론 성능 향상 방안이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한 번 명령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다수의 복수의 데이터를 갖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가속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신러닝에서는 성능을 발휘할 거고요. 요거는 일단 이번에 제온파이에 처음 탑재가 됐고 내년에 나올 새로운 CPU에도 마찬가지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기준님, 인텔과 HP사에서 의료계나 학교에 적용, 지원할 수 있는 주력 제품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올해 막방에서 건지면 아주 해피할 것 같아서요. 네. 이거는 이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연락처가 이제 공개됐을 테니까 네네. 그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뭐 인텔이나 HP나 각종 그 해당 인더스트리의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네. 이용진님, PCI를 통한 메모리 매핑에서 CPU와의 버틀렉은 없을까요?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온파의 메모리 매핑 및 버스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CPU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 자체가 CPU처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코프로세서와의 그런 릴레이션십이나 뭐 그 소통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네네. 자, 뭐 이건 뭐 오늘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홍희성님 이제 CEO나 임원들에게 이런 새로운 시스템 도입 제안 추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윗분들이 IT에 관심이 없고 뭐 싼 게 좋다는 인식만 갖고 있는데 뭐 사용이 어떻고 메리트가 어떻고 아무리 추천해봤자 혼자 설득이 어려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제가 보기엔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윗분들의 생각에서는 뭔가 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IT 센터를 운영하거나 도입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새로운 걸 하게 될 경우에는 마루타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레퍼런스를 물어봐요. 네. 어디서 도입했는데 잘 됐다 하면은 그때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팔로우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진취적인 모험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미 윗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아닌 뭔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오셔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정부장님 영업이시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부딪히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100% 영업은 아닌데. 네. 네. 일단 한 업체가 생각이 납니다. 전혀 IT하고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을 것 같은. 네네. 기계 설비, 공장 설비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네. 피모 식품업체였어요. 네네. 여러분들 뭐 두부도 사드시고 콩나물도 아, 사드시는데. 네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 CIO 분께서 굉장히 IT를 발전을 시키셔서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걸 최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뭐 어떤 그런 낭비 요소를 최적화시키시고 유통에 그런 어떤 최적화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싱싱하고 더 괜찮은 어떤 제품들을 시장에서 그것도
덕분에도 상당히 이게 유통 손실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만족감을 더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들로 인해서 외부의 그런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되셨던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근데 네. 아직 그 업체만큼 그렇게 성장하시진 않으셨지만 그걸 인해서 저희 이제 식품업계가 약간 IT 쪽으로 해서 좀 더 어떤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C레벨들한테는 시스템 성능이나 시스템의 뭐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보다는 그죠? 이걸로 유사한 업종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걸로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경쟁이 확보했는지 그렇죠. 그거를 잘 이제 윗분들한테 그죠?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설득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게 사실 선진 사례들도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CEO 경영진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영진 관점에서. 너무 또 선진 사례라 가지고 너무 그냥 와닿지도 않은 얘기해봤자 위에서 전혀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석주님, HP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업계에서 칭찬이 자자한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런 건지요? 혹시 마케팅 기술보다 더 우선인 게 아닌지요? 혹시 이 기회에 ROI TCO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낭설입니까? 이게 낭설입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HP를 칭찬하시는 질문인지 칭찬 질문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업계에서 칭찬이 자자한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레퍼런스를 저희가 마케팅 쪽에서 저희 레퍼런스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막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게 새로 나왔다, 이런 기술을 쓰고 있더라, 이런 기술이 나왔다 얘기하기보다는 고객이 어떤 그 점에서 이런 걸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도입하시는데 굉장히 키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 마케팅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1, 2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갑자기 HP 도입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든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더 많이 알려드리려는 노력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고객들 중에 자기네 걸 오픈 안 할 고객도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케팅이나 아니면 영업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든 뭐든 간에 그 고객의 지금 말씀하신 국내 고객의 아주 그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 특히 그것이 이제 뭔가 우리는 이거를 뭐 좋았어 뭐 그런 왜 구매했어요가 아니라 이걸로 어떤 경쟁을 가졌는지 그 비즈니스 관점, 시스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자꾸 노출돼야지만 검색이 돼야지만 아까 같이 누구죠? 아까 그분 누구야? 윗분들 홍유석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밴드한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왔으면 저도 사실 이 방송하면서 물론 이제 이런 밴드 전문가분도 좋지만 이제 이런 거 할 때 여기 고객분들도 좀 같이 나와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을 간증하는 토크를 많이 하면 그것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뭔가 다 윗분들한테 이런 기한 올린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고, 내년도에 좀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정성님, 자, 금일 세미나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방식에 대해 서버의 선택이 보다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혹시 새롭게 출시되는 서버 라인업에 잘 접목될 수 있는 협력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는지요? 성능에 미리 최적화되어 있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등등이요. 이거 너무 그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성님께서 좀 구체적인 질문 하셨어요. 향후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HP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 공유가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일단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겠지만은 저희가 아까 이 회사 만드는 회사라든지 혹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했었던 그런 그 레퍼런스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에게 메일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 저희 적용된 HP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HP 솔루션이 도입된 성공 사례 중에서는 저희가 엣지라인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P 아루바라고 하는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샷하고 저희가 이제 엣지라인 시스템과 함께 그리고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든지 PTC라든지 그런 제너럴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내가 솔루션이랑 함께 들어가가지고 구축했던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찾아봐서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경환님, IoT 서비스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가공 데이터를 사용자 입장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리포팅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국내에 참고만한 사례가 있는지요? 뭐 사실은 빅데이터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오픈 쪽 관련된 것도 있고 상용 솔루션들도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시면 리포팅 서비스는 충분히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든다는 거. 오픈 소스는 공짜지만 내가 직접 배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인터넷에 좀만 쳐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거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김경태님, 최근 중국의 약진이 놀라운데 인공지능과 IoT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지요? 이거 그냥 오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냥 질문. 네. 뭐 최근에 중국 업체 관련돼서는 뭐 저 인텔은 CPU를 주로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CPU를 직접 만드는 기술력까지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상황은 매우 급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됐든 IoT가 됐든 그 외에 무엇이 됐든 간에 뭐 저렴한 그 비용과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상당히 이제 리딩을 오히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이 특히 그런 게 사실 요즘에 가장 핵심은 데이터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은 아무 의미가 없죠. 힘을 못 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할아버지도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13억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13억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일단은 5천만 밖에 안 되고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그것이 그 중국도 전략적으로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잘 장막을 잘 쳐놔가지고 그 13억이 그 미국에서 뺏기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한 것 같고 앞으로도 그 13억의 데이터가 저는 앞으로 이런 그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이제 힘을 발휘할 거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연단에 누가 얘기하고 있고 주변에 막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박사라는 거예요. 몇백 명이 전부 다 박사고 그게 머신러닝 관련된 무슨 컨퍼런스였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그런 데서 관심도 많고 고급 인력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리서치 저는 센터라든가. 좀 우리나라가 오늘 약간 좀 오늘 막방이니까 그냥 뭐 하여튼 저는 이제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작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막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기업이나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또 인구 많은 데 있잖아요. 아직 중과제 개발 안 된대. 그런 데 가가지고 뭔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거기 데이터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3억 개 데이터 나오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빨리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인구 많은 데 가서 좀.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사실 그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예산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는 이제 국가 뭐 어떤 플랫폼을 하는데 몇백억이다가는 굉장히 대단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그냥 조 단위로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과학기술 성명 딱 조 단위.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는 막 하드웨어 도입 비용도 헉헉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거기서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뭐 이런 분들 솔직히 1년에 뭐 진짜 억씩 버셔도 막 그 시원치 않으신 분들이 막 10명씩 20명씩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 사실 싶습니다. 순실이 아줌마가 그 돈만 그죠? 이 HPC로 또 투자했어도 그죠? 우리나라가 몇 년간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그게 몇 천억일 텐데 참. 자, 그 다음에 이영희님, 최근 HP 자체는 오래됐지만 HP는 오래되지 않은 회사로 인식되면서 경영면에서 도입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술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이제 차별 없이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시는지. 제
시장에 접근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저희는 있는 대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네네. 맞다고 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HPC 영역에 대해서 국회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HP와 HPE는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냥 HP에서 기존에는 솔직히 그 PC 프린터 사업부하고 워크스테이션 사업부하고 저희 쪽하고는 그렇게 크게 이게 거의 뭐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회사의 범위만 나눠진 거고 그대로 그 기술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80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빠져나와서 부서가 네. 따로 또 그 X86 안에서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라고의 대리나 EMC하고의 차별점 제품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개, 100만 개에 달하는 TS에 대한 어떤 오류 리포트 플러스 그 다음에 고객분들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미리 개발하시고 요청하신 제품들을 네. 정상 제품화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제품 개발과 그런 TS에서에 나오는 저희가 서비스 쪽에 나오는 이런 아웃풋들, 로그값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HP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제품이 나오고요. 네. 그 제품 자체가 저희는 큰 차별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벤츠가 뭐 다른 회사하고 뭐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냐? 데이터로 뽑는 것보단 네, 그냥 뭐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듭니다. 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빅데이터 적용 사례, 구체적인 적용 사례, 뭐, 이모주님께서 그런 거 좀 아셨다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빅데이터 적용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국내에서 AI 적용한 사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또 그런 거 토크아이트에서 해도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제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허선님께서 두 분이 친하신지요? 물어보셨는데. 원래 친하신지요, 두 분이? 관상을 볼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두 분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 뭐. 원래, 사실 다 아시다시피 IT 쪽도 다 네. 좁잖아요. 네. 서로 뭐 네. 교류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그 두 분 한 분씩 좀 질문 괜찮다. 질문,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저는 아까 이상무님, 아까 상무님. 이상무님. 예, 아까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제가 답변을 못 했고요. 네네네. 이상무님이었나요, 이름이요? 이상문. 네, 거기는. 아, 이상무님. 네네네. 아까 멀티 GPU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네. 그 질문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코플러스 타입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걸 네네. 쓰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장님은요? 네, 저는 원래 문영님이 드리고 싶었는데 아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주최 측이 논란이 될까봐 못 아니, 그건 드리겠고. 괜찮아. 뭐, 나중에 따로 네,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그 위에 아까 저희의 그 어플리케이션 업체와의 협업이라고 네. 하셨던 분. 아, 김청호님. 네, 네, 김청호님. 그분은 네네,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이상문, 김청호님,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2매씩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개발 추첨해서 두 분한테 저희가 패러 점핑 레이스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 드론은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래야죠? 이건 뭐 이렇게 조종하는 자동차 같은가? 네, 뭐 그런 겁니다. 그걸 자동차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설문 응하신 분,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뭐 마지막 막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텔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건데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뭐 HPC 영역이 됐던 머신러닝 영역이 됐던 네. 계속해서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저희가 올해 많은 많이 고객분들께 많이 배웠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걸 베이스로 상당히 많은 신제품들이 거의 뭐 매큐, 매분기, 매달 나올 테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HP의 신제품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여러분들 올해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또 질문과 코멘트 또 서로 간에 또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되게 좋았던 한 해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내년에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데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댓글창으로 뭐 고맙습니다 한번 쓰지 마시고 좀 토크 IT 내에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이제 IT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지식을 우리가 빨리 공유하고 하려는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써주시면 제가 내년도 뭔가 이렇게 이런 걸 구상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토크화이트 이런 IT인들만 이런 문화, 거기 관점, 공연 문화에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좀 주위에 뭐 같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관점이 좀 이렇게 녹여지는 그런 토크화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